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저희가 수시 원서 접수 이후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수능에서 한국사가 필수로 채택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수능에서 영어 과목이 지금 절대평가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매년 바뀌는 입시에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정확한 상담과 분석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든든한 지원군이 돼드릴 거고요. 그럼 오늘도 진학상담 시작할 텐데요. 먼저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영동고등학교 윤상현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현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가을이라고는 하는데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이제 고민할 정도인데요. 우리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도 그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아마 컨디션 조절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49일 남았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잘 챙겨서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를 계속해야지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선생님 모셨는데요. 합격이라는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죠. 진학계의 나폴레옹 백승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해중앙교육의 평가실장 백승환입니다. 이제 앞으로 며칠 후면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 연휴 때 연휴가 길어지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리듬이 깨져서 연휴가 끝난 후에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휴가 좀 길긴 하지만 예전에 여러분들이 생활했던 패턴들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게 되면 1, 2학년 학생들은 중간고사,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은 수시 모집 대학별고사, 그리고 수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생활 리듬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합격의 좌표를 그리는 진학계 브레인이시죠. 대진고등학교 안성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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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고등학교 안성환입니다. 요즘 고3 교실에 가보면 수시원서를 접수한 뒤에 그 뒤끝이라고 하죠. 너무나 학생들이 긴장도 많이 풀리고 전체적으로 다들 그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곧 있으면은 추석이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힐링 음식으로 힐링을 하신 뒤에 보름달 보고 큰 소원 한번 비시고 끝까지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이면 이제 대학별고사를 치른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방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9월 28일 월요일에는 2016학년도 대입논술 최종 점검을 주제로 수능 전 논술을 치르는 대학별 대비 전략에 대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이날에는 2016학년도 면접 및 적성 전형 대비 전략에 대한 특강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라겠고요. 자,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대학 진입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화면 통해서 상담 학생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생명과학자를 희망하는 고1 학생인데요. 영어 성적 올리는 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준비가 아직 어려운데 모의고사가 왜 중요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네. 우리 아드님이 지금 고1이잖아요. 수업 잘 네네. 따라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수업은 잘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공부하는 것만큼 성적이 제대로 안 올라간다고 그 왜 뭐가 문제지? 그러는 차에 마침 연결이 돼갖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생명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 꿈을 키워온 거죠? 어릴 때부터 과학을 좋아했어요. 따지고 보면 한 7살 때부터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 자연의 소리 같은 이런 거 책 읽으면 관심이 많이 있어 하고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아, 네.
자, 어머니 저희가 상담과 분석 백승환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요. 선생님과 먼저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드님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얼마 전에 9월달 모의고사 성적표 받으셨죠? 네. 예,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나왔나요? 공부 안 하고 시험 본 거죠. 왜냐면 맨날 사전 이때쯤 시험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문제집을 갖다 주면요. 아, 그 성적도 안 올라가고 성적에 적용되지도 않은 건데 왜 하라 그러냐. 안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성적이 2번 몰래 한 번 봤는데 이제 나한테 속였는데 이게 성적이 이렇게 나오니까 황당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럼 제가 이제 아까 궁금해하셨던 거 모의고사를 왜가 중요한지에 관련된 것들과 같이 해서 자세하게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저희 선생님께서 사전에 분석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한 학기 성적표밖에 없죠. 국어는 2등급, 수학은 3등급, 영어는 4등급, 사회 3등급, 과학 1등급 해서 평균 등급이 2.6등급입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9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게 되면 국어가 3등급, 수학이 4등급, 영어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일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이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 학생이 배분이 성적을 보니까 약 4등급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한국사가 1등급, 생명과학이 1등급, 물리가 3등급, 그래서 평균 등급이 3.25등급입니다. 그래서 3월달과 9월달 모의고사를 비교해 보면은요,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성적이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계속해서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도 4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도 계속 1등급이고요. 네, 과탐은 이제 3월달에 봤을 때는 이제 과학으로 봐서 2등급이고요. 그리고 생명과학은 9월달에 1등급으로 성적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도 이제 많지는 않죠. 그래서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교내 활동에서 1학년 과학영자반을 이수 중이고요. 과학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활동은 이제 잼버리 대회에서 1박 2일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초등학생 대상 실험 활동 지도 시간을 있었고요. 그리고 수상 내역을 보게 되면은 1학기 때 과학경시대회에서 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창의융합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망 대학을 보게 되면 1지망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일반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2지망은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학교 활동 우수자 전형, 3지망은 고려대 생명공학부 융합인재 전형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 이제 살펴보니까 생명과학 교과 성적이 좀 우수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 관련 비교과 활동들 아직 1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챙겨가면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백승환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나요? 예, 먼저 교과 성적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1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보게 되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제 모든 전 과목이 되겠죠. 주요 전 과목을 보게 되면 2.6등급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갔을 때 사회 교과를 빼게 되면은 2.5등급으로 한 중상 정도 이상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별로 봤을 때는 과학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성적이 1등급으로 가장 좋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생명과학 분야에 지원했을 때는 아무래도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성적을 보게 되면 이제 영어하고 수학이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어 교과가 4등급 그리고 수학이 3등급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할 때는 불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특히 수학 성적인데 수학 성적 같은 경우가 성적이 뭐 과학이라든가 다른 교과목에 비해 성적이 낮을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했을 때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학업 역량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수학과 영어에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 9월 모의평가 성적이 평균 등급이 3.25등급 그리고 4개 영역 100분위를 했을 때 약 75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위 평균이 75 정도가 되면은 자연계열로만 봤을 때 약 상위 20% 정도에 해당되는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보다는 성적이 약간 상승을 했지만 아무래도 수학과 영어의 등급이 낮기 때문에 성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좀 더 이제 수학과 영어에 관련된 부분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현재 우리 학생의 이제 모의고사 성적 기준을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가가 궁금해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네. 특히 이제 모의고사를 왜 잘 봐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모의고사 성적은 정시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냐를 보는 건데 현재 우리 학생의 9월달 모의고사 성적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에서 좀 낮은 대학들 그리고 경기 수도권 대학에 있는 대학에 지원이 가능한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수학과 영어입니다. 100분위를 보시게 되면은 각각 100분위가 60점대가 있습니다. 즉 이제 한두 문제만 더 틀리면 5등급으로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 지원할 때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성적을 조금 더 올리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비교과 부분도 이 학생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지만 예. 보완할 점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어머니한테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과학 영재반에서 있고 그리고 과학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교내에서 경시대라든가 또 다른 활동, 과학과 관련 활동을 더 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가요? 예, 네. 예. 뭐 특별히 그러니까 달리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달리 준비라고 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어떤 거 있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의지를 얘기하나요? 예, 예, 그렇죠. 아직까지는 어머니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학생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1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좀 많지 않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근데 준비할 게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네. 이제 비교과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교내 수상 기록을 보면은 이제 과학경시대의 수상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융합경연대에서 수상 기록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교내에서 실시하는 경시대라든가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생명과학 분야에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과학 동아리 활동이 특히 이제 생물과 관련된 이제 과학 동아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구체적으로 학생생활기록부 비교과에 기록이 되어지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꾸준히 과학 동아리 활동 외에도 독서 활동도 이제 전공과 관련된 독서 활동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수학과 과학 공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 내린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학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교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과학에는 이제 특별히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 구체적으로 기록을 많이 해주시겠지만 수학 성적이 내신 성적이 좀 낮을 경우에는 기록에 대한 사항이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학년에 기록이 잘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조언을 잘 반영을 해서 방향을 잘 잡으면 좋을 텐데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우선순위별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어떤 전형이 가장 적합한지를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논술전형, 3순위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이 이 적합한 전형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궁금할 것 같아요. 예, 먼저 이제 1순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 동아리라든가 과학 영재 그리고 과학 중점반 이런 활동들이 상당히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학생의 가장 유리한 전형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단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적 내신 성적과 그리고 수능 성적을 덜 중요하게 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비교과 영역을 더 활발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수학과 관련된 교과 활동은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2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희망하는 대학들이 대다수가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고 그리고 논술 전형을 뽑는 인원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고요. 근데 전제 조건이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자연계열은 2개 영역에서 2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을 현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리라 보고요. 앞으로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이제 100분위가 높은 과목들, 앞으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더 노력한다면은 아마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통과된다면 상위권 대학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불리한 전형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지금 약 2.5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대학들은 대다수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1.7등급 정도, 즉 2등급 이내에 들어야 가능성이 좀 많이 보여집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저성까지를 노린다면은 이제 교과 성적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아울러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비한 수능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 우선순위별로 유리한 전형과 보완할 점까지 이제 꼼꼼하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을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대학교입니다. 자, 백선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서울대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2017학년 기준입니다. 2018학년도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학년 기준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생명과학부에서 32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에서 2배수로 서류 심사 100%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와 면접 50을 반영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평가 내용을 보게 되면 서류평가는 다 아시다시피 학생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기타 증빙서류를 보게 되는데 기타 증빙서류는 자기소개서 진위 여부를 판단 내리는데 활용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서류평가를 하게 되는 평가 부분은 학업능력,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호기심, 지적 호기심, 창의적 인재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교과를 보는 것도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 방법은 서류평가 방법은 다수평가 제한 다단계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면접 및 구술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면접 및 구술평가는 다른 대학과 약간 다릅니다. 면접 구술고사는 1과 2로 나눠지는데 면접 1 대상자, 2 대상자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1 대상자를 보게 되면 심층 면접입니다.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해서 전공 적성을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학업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 시간이 30분이 주어지고 그리고 면접 시간은 15분 내에서 교수님의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면접 및 구술평가 2가 있는데 이 대상자들은 이제 특별하게 1과 달리 이제 기본적인 학업 소양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준비 시간 없이 면접 10분 내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 이제 비교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주로 서울대학교의 특징이 학업과 관련된 내용 활동을 많이 보게 되겠고요. 비교과 활동 내용에서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이제 학업과 아무래도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지원했을 경우에는 학업 교과에 대한 노력이 없으면 약간 불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도 올해 수시 모집 경쟁률을 보게 되면은 생명과학부는 10.26대 1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께서 교과 영역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도 그 점에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학생이 궁금해한 점이 영어 성적 올리는 요령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옆에 안성환 선생님이 영어 담당이신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3등급 후반대나 4등급 때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어휘와 구문 쪽에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내신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잘 끝까지 외우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키 스트럭처를 완전히 공부하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문법 정의를 통해서 보충해 나가는 것들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본문은 이제 다 모든 것을 외우면은 아무래도 구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능 공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한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학년 학생이나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학력평가, 모의고사를 보게 되겠죠. 그럼 모의고사 문제를 먼저 풀어본 후에 그리고 모르는 어휘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그리고 구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반드시 다 모든 것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영어 학습법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또 하나 궁금해하는 점이 있었는데요. 모의고사 준비가 아직 어려운데 모의고사가 왜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했습니다. 자, 백성환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모의고사가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이제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는 학교 공부 잘하는 애는 모의고사도 잘 본다. 학교 내신 성적, 내신 공부와 모의고사 별개가 아닙니다. 특히 1, 2학년 같은 경우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잘 보는 것이 좋은데 첫 번째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전국에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 내리고 진단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공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난 후에 이제 성적표가 나옵니다. 성적표를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떤 영역에 강점을 보이고 있고 약점을 보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9월 모의고사에 관련된 이제 100분위 점수를 제가 적어 드렸는데 그 100분위 점수를 보게 되면은 각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에서 100분위가 낮은 과목이 내가 가장 못하고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이 학생을 아까 보게 되면, 우리 학생을 보게 되면은 수학하고 영어가 가장 100분위가 낮았죠.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학과 영어 부분을 어떻게 성적을 올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게 되면은 각 문항 영역에 대한 설명서가 오답률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취약성을 제가 보충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모의고사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도 수시 모집을 준비를 생각하고 있는데 수시 모집을 내가 어느 대학 정도까지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앞으로 고3이 되게 되면은 이제 6월 모의평가라든가 곧 모의평가가 끝나게 되면은 그 성적을 기초로 해서 수시 모집을 내가 어느 대학까지 쓸 것인가 결정하게 되는데, 그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것들이 모의고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잘 보면 잘 볼수록 우리 학생이 3학년 때 수시 모집에 쓸 수 있는 대학이 좀 더 나은 대학에 쓸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모의고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에게 어울리는, 우리 학생이 조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을 좀 추천해 주실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가장 중요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마 이제 비교과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학 중점반이라든가 아니면 과학 동아리 그리고 과학 영재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교내 활동을 우선적으로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근의 추세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학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학업 역량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생명과학 분야를 지원하려면 생물에 관련된, 과학에 관련된 과목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자연계열 쪽이기 때문에 수학과 관련된 교과목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보다는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질수록 노력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독서활동 분야에서도 생명과학 분야를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과 관련된 독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를 잘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화면 보시면서 추천 전형을 조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학생의 추천 대학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에도 이제 생명공학과가 있죠. 2017학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 생명공학과 10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학생부 100%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평가에서는 이제 적성에 관련된 부분이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학업 역량 및 소질과 적성을 보고 있고요. 인성 및 잠재력에서는 타인과의 소통 능력, 그다음에 협력, 공동체 의식, 자기주도 역량, 역경 극복 역량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자기소개서라든가 추천서, 면접 등이 없으므로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비교과에 관련된 내용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란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도전 가능성은 이제 내신 성적이 조금만 더 향상이 된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비교과는 지금과 같이 잘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전공과 관련된 적극적인 교내 활동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은 38.4대 1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정확한 내용, 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어머니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 학생이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라서 잠재력이 많은 학생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